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학과 백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 담배라는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폐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그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한 8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6, 7만 명 정도가 매년 흡연의 기인에 사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 중에서 6만 명 정도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제 그 흡연의 폐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WHO에서 2004년도에 FCTC라고 해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거를, 그런 국제 협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국가가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세계금연의 날을 5월 31일 이렇게 이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초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서비스는 금연 상담, 그 다음에 금연 보조제라고 해서 니코틴 패치나 껌이나 이런 것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당시에는 그 정도 약밖에 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은 그런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개설을 했고 1년에 한 4, 50만 명, 많게는 70만 명까지 매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이제 폈던 거죠. 그러다가 2015년에 왜 담배값을 갑자기 또 2,000원을 올렸잖아요. 2,500원에서 2,000원을 올렸으니까 4,500원까지. 그때 여러 가지 흡연자들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굉장히 이제 저항을 심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금연을 끊도록 도와주는 그 성분은 바레니클린이라고 하는 이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처방을 받는 것을 무료로, 거의 무료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의원 금연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그런 재원이 중요한데 그 재원이 대부분이 담배값 인상에서 나온 겁니다. 시스템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흡연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흡연자가 금연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담배값 때문입니다. 담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담배를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쓰는데 또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담배값을 올리지 않고는 흡연율을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 첫째고,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전자담배가 많이 나와서 일반 담배, 전자담배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고 혹은 둘 다를 같이 사용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자담배만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금연에 대한 니드가 적은 거죠. 금연을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 압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아무리 세팅을 잘 해놓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물론 금연 서비스 자체의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연 홍보라든지 혹은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이라는 그 어떤 수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금연의 어떤 치료의 핵심 부분인데
금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또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국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타 좀 관리를 잘하는 나라들이 영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금연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과정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증을 주고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금연 열심히 와서 뭐 보건소 금연 클리닉 상담사가 된다든지 혹은 지역 금연센터의 상담사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격증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고도화된 그런 어떤 금연 상담사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실패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서 좀 제도화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해서 정말 금연에 계속 실패하는 분들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료 체계 이런 게 조금 금연에서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60% 이 정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청소년들이 합니다. 청소년이 담배 구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카운터 앞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놓고 청소년이 혹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담배 광고를 쭉 진열을 해놓고 담배값 진열을 해놓고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지금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담배 광고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슬기롭게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식에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담배에 관련된 어떤 관리하는 법안이 담배 사업법입니다. 이게 1988년 12월 31일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안이죠. 198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5년 전 정도 되군요. 이미 오래된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담배도 나오고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전자기기로 된 담배가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에 1988년도에 담배 연초로 만든 니코틴만 담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법이 지금 21세기에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 규제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아니고 결국에는 담배 회사가 자연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담배 규제를 철저히 해서 담배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첫째잖아요. 특히 청소년 보호가 우리가 첫째 목적이거든요. 국가의 목적 중에 첫 번째 청소년 보호입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광고하는 편의점 광고 이런 걸 좀 없애주십사. 이렇게 또 부탁도 드리고 담배 가격도 담배 규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담배 가격을 올려야지 2015년에 지금 가격 가지고 전혀 안 올린다 하면 인플레만 생각해도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현상을 방치하는 국회도 많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 의료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담배 때문에 생기든지 담배 때문에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하면 사실 수명 연장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연의 중요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사들도 금연 진료에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금연 클리닉으로 조금 의뢰를 한다든지 직접 좀 보신다든지 말 한마디라도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떤 진료실의 어떤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된다.